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대산전기학원 유롱준 강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학습할 내용은요, 바로 법 암기형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럼 선생님, 법 암기형은 뭐죠? 우리가 필기에서도 당연히 다루고 필기 시험에서도 나오지만 실기 시험에서 그걸 또 쓰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필기를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든 아니면은 실기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든 이 정도만큼은 반드시 한글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한글 단답 암기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물론 뭐 기계 쪽에서 변압기나 아니면은 뭐 전력 쪽에서 각종 필획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은 법 자체 내에서만 끊어서 단답 암기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보시면은 이 정도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조금이나마 쉽게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케이블의 종류, 그리고 필획기의 설치 위치, 그리고 전동기형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항입니다. 케이블의 종류입니다. 자, 케이블의 종류 이런 거를 가장 어려워하시죠.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조금 힘내실 수 있게 제가 조금만 잘 잡아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가 1차 필기시험에서는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저압용 케이블 그리고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 이렇게 많이들 나누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어떤 게 필기에선 잘 나오냐? 다음 중 저압용 케이블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노란색을 쳐놓은 이유가 있겠죠. 바로 뭐 때문에? 저압용 케이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연질 비닐 케이블 막 이런 것들도 더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필기시험에서는 뭐라고요? 저압용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거, 할 수 없는 것은 했을 때 바로 요놈들. 고압과 특고압엔 알루미늄 피 케이블이 있네요. 그런데 저압 쪽에는 있어 없어? 없네. 그렇다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얘네를 슬쩍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저압용 케이블 했는데 알루미늄 피 케이블이 보인다? 바로 틀린 걸로 정답 찍어내는 문제. 바로 이게 단독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기에서는 뭐라고요? 다 쓰세요. 어이쿠야, 미쳐들겠죠? 자,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하시면 된다? 외우면 된다. 외우면 된다. 자, 어떻게 외우냐? 그냥 무작정 연필, 비닐, 금속, 클로로프렌 뭐 이런 걸 어떻게 그냥 외워요? 조금만 재료를 생각하면서 외우자. 뭐를? 재료. 그러면은 재료를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그렇다면 일단 저압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나머지 고압하고 특고압은 비슷한 류가 많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필 케이블. 그러면은 얘는 납 연자를 쓴 거예요. 우리 납 어렸을 때 얇은 납 같은 걸로 학교에서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요새는 그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많이 하시죠. 바로 그 납 피복기 중간에 껴있는 케이블이에요. 납. 자, 두 번째.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어. 비닐로. 그쵸? 바로 비닐 외장 케이블. 비닐이 들어가 있는 거. 자, 세 번째. 금속. 이것도 누가 몰라요.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피복이 되어 있는 거. 자, 그리고 무기물. 여기서부터는 조금 몰라요. 그쵸? 바로 흙이나 돌 같은 거 있죠. 이러면 좀 느낌이 오시나요? 흙이나 돌 같은 거. 그래서 이 무기물 절연 케이블의 가장 대표적인 게 MI 케이블이라고 있어요. MI. 우리가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게 저압용 전용 케이블인데 우리 문화재 같은 데 있잖아요. 문화재 같은 데 불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문화재 같은 데 케이블을 사용할 때 바로 이 MI 케이블을 사용을 하는데 이 MI 케이블은 물론 굉장히 비쌉니다. 가운데 돌가루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2800도까지도 뭐 견디는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케이블이 쉽게 녹는다 안 녹는다? 절대 과전류에서 녹는 현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무기물, 우리 어렸을 때 무기물 같은 거 배우면은 돌, 흙, 막 이상한 생물, 벌레 막 이런 느낌 좀 들죠. 바로 그런 것, 흙, 돌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폴리에틸렌 이런 거, 우리 폴리 재질 옷, 폴리 재질 그럼 뭐야? 합성수지, 합성수지 재질. 요새는 폴리 재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합성수지. 선생님 전 합성수지도 어려워요. 그럼 뭐? 플라스틱, 그쵸? 플라스틱, 바로 그러한 재질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클로로프렌. 선생님 얘는 또 뭐죠? 얘는 바로 고무, 합성고무. 그런데 간단히 그냥 고무. 얘는 뭐 플라스틱, 고무. 자, 그렇다면 조금 쉬워졌네. 왜요? 납.
비닐, 금속, 돌가루, 그리고 뭐? 그쵸. 바로 플라스틱, 고무. 이렇게 벌써 6가지가 끝났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나중에 그냥 폴리에틸렌이나 클로로프렌 이런 거는요. 계속 말을 몇 번 하다 보면 돼. 근데 시험장에서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앞자리를 외우시더라고. 뭐 연비근무 막 이렇게 외우시는데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연비근무만 쓰고 나오신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암기하실 때 뭔가 단답형을 암기하실 때 큰 실수는 뭐다? 앞자리만 몇백 개 외우는 거야. 그거 어떻게 외웁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안 되던데 뭐를? 키워드 가지고 조금만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고압 같은 경우도 뭐 연피나 비닐이나 뭐 폴리에틸렌이나 클로로프렌 만약에 내가 어려워. 난 너무 어려워. 근데 시험에서 역대 보통 이러한 종류 몇 가지 쓰시오 그러면 3가지에서 죽어라 하면 4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 공통적인 부분만 가져가시면 돼. 왜냐? 실기에서는 어차피 쓰는 거기 때문에 보세요. 연필 케이블 오케이. 비닐 케이블 오케이. 그럼 뭐 다음에 폴리에틸렌 케이블 오케이. 클로로프렌 케이블 오케이. 그래서 이 4개를 저합해서 외워버리시면 되잖아. 그래서 뭐 오히려 저고압, 통합. 뭐 하시는 분들은 실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고압 만의 케이블 뭐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왜? 많지 않기 때문에 연피하고 알루미늄피 그리고 파이프형 그리고 그 밖에 금속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험 잘 나온다고. 뭐 저압용 케이블, 뭐 고압용 케이블, 고압 및 특고압용 케이블 이 중에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뭐 배우자?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연피, 비닐, 폴리에틸렌 자, 쉽게 다시 납, 비닐, 플라스틱, 고무. 아시겠죠? 이렇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필기 설치 위치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자 공부하셨던 분들, 필기를 혼자 공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우리가 필기 설치 위치는 총 4곳이다. 4곳인데 얘는 실기에서는 그림으로도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가 표시하시오도 나오고요. 그리고 한글로도 쓰세요도 나오고 필기에서는 또 뭐가 나와? 다음 중 필기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찍기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 키워드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키워드를 그냥 막 어떻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연상을 해서 끝내버린다. 지금 발전소, 변전소, 변압기 수용가, 발전소, 변전소, 변압기 수용가 이게 뭐 같아요? 그렇죠. 전압 개통도입니다. 자, 우리가 전압 개통도라는 거는 뭐예요? 전압이 만들어지고 한마디로 전력 개통도 힘이 만들어지고 변성하고 다시 우리 동네에서 변성하고 내가 쓰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 바로 이거죠. 어렵지 않죠? 발전소, 변전소, 변압기 수용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발전소에서 나왔어. 뭐가? 전기가 나왔대요. 그럼 발전소에서 이렇게 나와서 필기가 있어야 돼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얘가 변전소로 들어감에 있어서 이쪽에도 필기가 있어야 돼. 위험하니까. 그리고 변전소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돼. 왜? 위험하니까. 다 있어야 되네.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에 고압측 및 특고압측 돼 있는데 왜 그렇게 공부해요? 그냥 간단하게 변압기가 있는데 특고압과 고압이 있대. 또는 특고압용이나 고압용 변압기래. 그런데 특고압, 고압 다 무조건 필요하게 설치하래요. 물론 이거 그럼 고압 수용가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못 외운다. 절대. 어떻게? 발전소에 인 출구 나가는 거. 그리고 뭐 변전소에 인 입구 들어오는 거. 그럼 변전소도 나가는 거. 그리고 변압기는 특고압, 고압 있으면 둘 다. 그리고 마지막 수용 장소에 뭐 인입구 수용가 들어오기 전에 뭐야 이거 다 해야 되네.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전기 만드는데 어디? 발전소. 변성하는데 변전소. 그리고 우리 집 들어오기 전에 변압기. 그리고 우리 집. 요 4가만 기억하시면 어때? 굉장히 쉽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기억하냐? 발전소 및 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 그쵸? 발전소 쪽 인출구. 이건 누구 거? 변전소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의 인출구, 변전소의 인입구 이렇게 따로 하시면 안 돼. 근데 어떻게? 이게 한 세트예요. 발전소 및 변전소의 인출구 및 인입구.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발전소, 변전소, 인입구 및 인출구. 그리고 두 번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에
특고 합축과 고합축. 만약에 정 어렵다. 나는 진짜 암기가 안 돼. 그러면은 일단 여기라도 쓰세요. 배준용 변압기의 고합축 및 특고합축.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용장수의 인입구. 물론 고합 및 특고와 강조수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수의 인입구가 정식 명칭인데 일단 첫 번째 암기하실 때는 수용장수의 인입구 거. 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무리. 가공전선과 지중전선과 접속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다. 가공전선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땅이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론가 지중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 사이에 피렉이 공중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이 사이에 피렉이 설치한다. 그래서 가공과 지중이 만나는 접속되는 바로 그 접속점에 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싹 지워볼까요? 뿅 하고 지웠어요. 바로 이 노란색 부분, 지금 보시는 이 노란색 부분을 키워드로 잡고 외우신다. 또 앞자리 외우지 마시고 발특고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키워드 잡고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기억하시고 뭐가? 이 그림이 키포인트라는 거. 이 그림 뭐라고요? 전력계통도가 키포인트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으로 바로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 요건입니다. 얘는 아마 필기를 공부하실 땐 하면서 넘어가셨을 거야. 그런데 아이쿠야 실기에서 이걸 쓰라고 나오네. 그러면은 어떻게 기억한다? 지금 제가 노란색 친 부분이 중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이거는 사실 이제 법에서는 옥내에서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 요건입니다.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옥내에서 할 때. 자, 그랬을 때 0.2kW 이하의 전동기, 바로 0.1 기억하셔야 된다. 이게 몇 짜리예요? 그렇죠? 200W짜리죠. 200W 이하의 소형 전동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한다? 그렇죠.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운전 중 상시 취급자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실하는 경우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이 상주하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항상 지켜보고 어떻게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소형 전동기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으로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봐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그렇죠? 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없는데 못하러 설치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뭐 전동기가 손상돼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돼. 뭐? 소형 전동기 그 몇? 0.2kW 또는 200W 이하라고 쓰셔도 되고 두 번째 뭐? 사람이 항상 보고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뭐?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을 때 뭐 어떤 과전류? 지금 중요한 게 뭔데? 전동기 과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기가 손상되어 있는 과전류가 없는 우려가 없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여기도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단상 전동기 키워드 하나 잡고 단상 전동기일 때 전원 측 전례시라는 저는 이렇게 수업합니다. 수업할 때도 과차 그러면 과전류 차단기야. 그리고 배차 이러면은 배선용 차단기예요. 그랬을 때 바로 낮은 전류값 바로 과차 16짜리 배차 20짜리 이하인 차단기 설치되어 있을 경우 굉장히 낮은 값이죠. 그래서 과차 16, 배차 20 이하인 경우 이렇게 간단히 기억하시면 끝난다. 자, 다시 이쪽 파트 보시면은 뭐라고요? 소형 전동기 지켜보고 있다. 과전류 우려 없는 거. 과차 16, 배차 20. 끝. 이렇게 키워드 잡고 나머지 이렇게 잘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법에서 단순하게 그대로 필기에서 공부한 거 실기에서 그대로 써먹는 필기에서 실기까지 그냥 나오는 단답형을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필기에서 실기까지 우리 순수 법에서 다루는 파트고요. 이거 외에도 당연히 필기에서 공부했던 거 실기에 나오는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로 이론도 몇 가지 있어요. 뭐 전력계법, 전류계법, 그리고 뭐 머레이루프법 같은 거. 전력공학은 막 너무 많죠. 2도부터 막 코로나, 고장계산, 차단기, 수변전 설비 막 싹 다 거의 다 80%. 그리고 기기에도 있습니다. 각종 결선 방법, Y 델타, YY, 델타 델타 또는 뭐 변압기, 발전기, 병력운전 조건들 그리고 각종 계산값들, 허용전압값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각각의 그 중요한 필기부터 실기까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저와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우리 회로 이론까지는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만나 뵙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법규에 대한 필기부터 실기까지 이것만 알면은 합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합격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